나 왜 이렇게 운이 안 풀리지? 하는 분들은 이 4가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운이 솟구칠 거라고 생각해. 오늘 미팅은 용산으로 갑니다. 용산의 흑이라는 아주 한국적인 이름을 가진 카페로 갈 거예요. 안경은 너무 예쁘신데요? 저번에 쓰셨던 안경이죠? 맞아. 나 이 안경을 사실 제일 좋아해요. 약간 어벙해 보이는데 똑똑해 보이는데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나만의 생각인가? 미팅이 많은 날에는 요런 데 이렇게 꽂고 다닙니다. 제가 난시 근시가 있어요. 근데 난시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번져 보여요. 근데 그게 저녁에 심해. 렌즈로만은 난시가 안 잡힌다 라고 할 때 끼는 안경. 이태도 그렇고 블루 엘리먼트에서 안경을 자주 사요. 블루 엘리먼트는 다 5만 원대거든, 안경들이. 근데 튼튼해. 비싼 거, 명품, 막 부담되는 거 이런 걸로 스타일링 안 해도 돼요. 사실 진짜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은 명품이 없어도 인디 브랜드를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잘 입는 사람들이 진짜 센스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블루 엘리먼트 광고 아니에요. 사실 학생 때는 내 친구와 나 그리고 뭐 선배와 나 이 사이에서 크게 격차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경험과 시간을 쌓다가 1년 사이에 엄청 제이커브를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타트업 씬에서 제이커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창업하고 쭉쭉 지지부진 하다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다가 갑자기 성장 곡선을 그리는 걸 제이커브 그린다고 해요. 근데 인생에서도 제가 별로 잘 나가지 않았는데 하다가 갑자기 제이커브 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제가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 그게 직장인이던 뭐 창업가이던 전혀 상관없고 인생이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단기간에 성공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개인 자산이나 돈을 모으더라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꾸준하게 돈을 모아가는 사람 있죠. 본인의 자산을 모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실제로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되게 어떤 것에 쫓겨서 선택하는 일이 좀 드물어지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퇴사한 지 1년 됐는데 돈이 떨어졌네? 그럼 회사에 입사해야겠다 하면서 면접을 보러 다녀. 이 회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래도 한 월 210만 원씩 벌리니까 입사해야겠다 하면서 나의 주관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방향에 상관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선택들, 조금 더 쉽게 잡히는 선택들을 선택하게 돼. 그래서 학창시절이나 사회초년생이나 이때부터 나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쌓아둔 친구들, 쌓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결국 본인 인생의 패턴이나 흐름을 쥐고 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 이게 그냥 만능의 법칙인데 분명히 언젠가는 성장하고 성공할 친구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이 친구들은 개운법을 이해하고 있어요. 인생의 개운법. 개운법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정말 사전적 용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을 조금 더 나아지고 좋아지도록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거든요. 아주 쉬운 방법들인데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고 청소를 한다예요. 내 앞의 일과 내 주변 정리를 해나간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 당연한 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걸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인복도 따르고 인연도 붙고 좋은 일도 깃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맥 관리예요. 인맥 관리라고 해서 막 사람을 많이 두고 많은 모임에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귀감을 들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많이 두는 것. 아니면 그 사람을 쫓아 내가 그 모임에 가는 것. 이런 것들에서 인연이 되고 운명이 돼요. 저랑 너무너무 친한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원래 완전 자진해서 아싸예요. 일하고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만 하는 정말 친한 동생인데 이 친구가 에너지와 매력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마포구의 마포비전이라는 모임에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좋은 대표님들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인사이트를 나눴는데 거기서 지금 3년째 만나는 남자친구를 만났어. 이렇게 내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모임에 가서 좋은 인사이트와 인맥을 쌓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랑도 만나고 사업도 펼쳐지고 그리고 인사이트도 넓어지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치앙마이에서 겟레디미 하면서 말했던 주요한 주제였는데 나의 스타일, 즉 옷차림을 신경 쓰는 거예요. 외모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TPO에 맞는 나의 옷차림을 신경 쓰는 것. 나의 옷차림을 신경 쓰기 위해서 주변 머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의 옷차림을 신경 써서 그 약속 장소에 가고, 그리고 나의 옷차림을 신경 써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모임에 가거나 인맥을 형성하는 것.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센스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길은 눈으로 보여지는데 옷차림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오늘 촬영 시작할 때 제가 트렌치코트 입었다고 했잖아. 더운 여름이 오기 아쉬워서 봄이 가기 전에 트렌치코트를 꺼내 입었다. 이러면 굉장히 내가 서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아, 굉장히 감성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화에 물고기를 튈 수 있어. 저는 운동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뉴발란스에서 이 운동화를 샀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가 그 운동화 뭐예요? 추천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꺼내보지 않아도 이야기의 화두가 될 수 있고, 그 이야기의 화두가 나의 감성이나 혹은 나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으면 더 좋지. 그리고 네 번째가 기술을 쌓는 것이에요. 어떤 백만장자가 얘기했거든요. 야, 너에게 불필요한 시간을 걷어내. 그리고 너 기술 2가지만 배워. 그러면 너는 너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했던 미국의 백만장자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를 대변할 수 있고 또 나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야. 예를 들면 피디님이 프리미어 시군증 먹기잖아. 근데 프리미어 창을 켜서 다룰 수 있는 30대가 많지 않아요. 그거를 매만질 수 있는 20대는 더 없어요. 근데 내가 편집 툴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하잖아. 그럼 기술이죠. 그리고 내가 소니 라인의 카메라의 렌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 또 뭐예요? 기술이죠. 그래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기술 2가지. 2가지만 숙련가로 익히기 시작하면 나에게 개운이 된다는 거지. 이게 또 기회를 가져다 주니까. 그쵸. 이 4가지가 결국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줘요. 이것만 있으면 나의 운은 분명히 트이게 된다. 나 왜 이렇게 운이 안 풀리지? 하는 분들은 이 4가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운이 솟구칠 거라고 생각해.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10년 전에 알았다면 더 좋았을 것들이 있어. 첫 번째가 나의 감정 컨트롤이거든요. 예를 들면 막 화나는 일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 좀 나이가 들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생기면 감정적으로 제가 이걸 해소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다툴 때 목소리 막 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더 열려. 오히려 깊이가 있고 차분해서 냉철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화가 나면 더 차분해져. 진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 화내야 될 텐데 차분하게 대답을 하는 거지. 그리고 2번째는 누군가의 칭찬이나 호의를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고단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스타일 멋진데요? 하면 정말요? 신경 썼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 상대도 높여주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인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아니에요 이러면 그 뒤에 되게 난감해져. 그러니까 상대가 괜히 머쓱해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가 비꼬아서 하는 말에는 마음으로 받을 필요 없고, 근데 진짜 칭찬이야.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세심하게 보고 나한테 피드백을 줬어.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엄청 유쾌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들을 건 듣고 받을 건 받고 또 돌려줄 건 돌려주는 그런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진 사람이 진짜 고단수다. 진짜 습관적으로 저 진짜 맨날 괜찮아, 아니. 그러면 이거랑 비슷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잖아. 엄마 이랬어, 애기가. 근데 엄마가 어떡해 너무 잘했어. 어떡해 엄마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는 거야 애기가. 엄마가 감동이라는데, 엄마가 막 행복하다는데 아기가 아닐 건 뭐야. 그러면 엄마의 그 감동이 바사삭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가 알아본 어떠한 것을 거절하지 말자. 그것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것도 깊이고 넓이인 것 같아. 담을 수 있는 거지 나한테. 충분히 저 사람의 의견도. 오히려 아니야 괜찮아요 이러는 게 자존감이 낮은 거지. 난 진짜 아니거든. 너가 말하는 피드백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땐 아니거든. 그래서 받아봐야 내게 된다. 오히려 빛나 보이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남편을 예를 들면 3시간 동안의 모임에서 3마디도 안 한 적이 대부분 많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김상현 작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김상현 작가랑 대화가 진짜 잘 돼. 막 이래. 나 억울해. 왜냐면 나는 어떠한 모임에서 차가운 공기나 누군가 소외되는 걸 보기 힘들어서 막 에너지를 막 너무 많이 써.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피드백은 내 남편의 칭찬밖에 없어. 그게 곧 나의 칭찬이긴 하지만 진짜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은 김상현 작가였던 거지. 말을 많이 하거나 내가 리드를 해야 그 모임의 리더인 것 같잖아. 근데 생각보다 나의 중심추를 잘 지키면서 이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게 붙임어만 잘해주는 사람 있죠. 그래서요? 누구님은요? 그랬어요? 대단하네요.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이런 사람들 딱 3마디여도 군중을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찐이다. 그래서 품격 있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그 자기 자리 안에서 인간관계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런 태도가 약간 우아함을 만들어주는. 그쵸. 인간의 우아함이나 깊이감은 비싼 옷을 입고 막 조신하게 걷고 우아한 스타일링을 해서 우아한 게 아니라 진짜 우아함은 인간의 품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상에 녹아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 절대 비용이 들지 않는 일이거든요.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서 조금 더 어른스럽고 조금 더 우아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혹은 다정이들이 됐으면 좋겠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책 너무 기대되고 응원하고 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 같다는 간절함으로 기다립니다. 위로받을 때도 있고 귀감을 얻을 때도 많아서 오늘따라 댓글을 남겨봅니다. 오늘따라라는 말이 너무 고맙다. 그쵸? 영상으로만 만나다가 글까지 적어주시는 건 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굳이 시간을 내어주시는 사람. 저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연결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댓글 남겨주셨던 질문인데 저는 4억, 여자친구는 마이너스 3천인데 만나고 4개월 지나고 알게 됐고 차용증 쓰고 2천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아파서 공백기가 있었지만 빚이 생긴 이유를 들어봐도 납득이 되지 않아서 신뢰가 생기지 않네요. 이래도 그냥 안고 가는 게 맞을까요?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여친 집안에서는 2천만 원 지원하고 저희 집은 1억 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이분한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저는 더 발전하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는 경제 공동체가 돼요. 빚도 나누게 되고 재산도 나누게 되고 결혼 이후에 쌓인 재산도 나눠야 하는 경제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긴 불씨는 점점점 불씨가 커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나도 더 잘하고 싶고 더 경제적 부의 가치를 쌓을 의미를 잃어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팀 플레이가 되는 팀이란 말이야. 그러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저는 감히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 결혼 얘기를 논의하기보다 먼저 빌려준 돈을 다시 갚을 수 있는 약속된 기간을 먼저 정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것부터 여자친구가 신뢰를 쌓으시면 본인에게 그러면 팀으로 롱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해야 돼요.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결혼하면 더 바닥이 돼.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신뢰를 만들고 그 2천만 원을 6개월 안에 갚겠다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고 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면 양가 지원을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노후를 더 챙기라고 멋있게 말씀드리고 본인 집에서 1억을 가져왔니 와이프 집에서 2천을 가져왔니 라고 할 거면 와이프 집에서 가져온 2천은 본인의 빌린 돈을 갚으시고 본인의 집에서의 1억은 넣어두라고 부모님의 노후 생활의 자금으로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제가 만약에 그 여자친구였으면 먼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적용하기가 사랑 앞에선 쉽지 않다? 자기가 다 알아, 다들 정답을. 근데 모르쇠 하는 거야, 다 사랑 앞에서. 이게 감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네. 더 크니까 사랑을 했겠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